네, 오늘 청일점 한 분 안 오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닌데? 예.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이쪽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봐주십니다. 우리 시험에 12문에 출제되는 것이 국토계획법입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한정된 국토조안의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토지 이용 계획을 국토의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개별 토지 소유자가 그 계획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발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행위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우선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주변에 나홀로 아파트라는 곳 보신 적 있죠? 요즘 주변에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한 10년, 15년 전쯤에 분당 바로 인접한 곳에 오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신도시의 여러 가지 시설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오포라고 하는 동네 논밭 한가운데 아파트 단지를 하나 만들어 놨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제대로 된 상가도 없고 쌓아놓다 보다 보니 주말에 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마을 나들이로 분당까지 차 타고 가셔가지고 짜장면 하나 드시고 가족들과 사우나 한번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달랑 살 집만 만들어 놓고 주변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참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개발 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를 난개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의 필수시설, 그것을 기반시설이라 하죠. 오늘 학원 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광장 등등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기반시설이라 하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도시를 개발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달랑 나홀로 아파트 만들게 된다고 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들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가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게 됩니다. 여기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국가계획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국가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국토기본법에 다루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국토종합계획을 다시 재정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면 수도권이나 전국에 걸쳐 어느 쪽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 정비, 보전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토종합계획, 국가계획이 되게 됩니다. 최근 강릉까지 KTX나 또는 동해안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었거나 연결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국토종합계획에서 미리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덕분에 요즘 강릉 쪽의 아파트 가격 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격 올라가건 말건 관심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계획에 따라 한정된 국토자원을 개발, 정비, 보전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게 되는 토지이용계획이라 함은 이 세 가지이고,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항상 우리가 먼저 해주실 게 그 개념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적 성격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반 국민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때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되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나가게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넓은 지역이라 해서 광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을 광역이라 하고, 여기 호평에서도, 평택 호평에서도 서울에 다니게 되는 광역버스가 운행하게 되는데 빨간색이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하기 때문에 광역버스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둘 이상의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에 수립 대상 지역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셨고, 저 광역도시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는 것이죠. 실제 실천에 관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남양주시죠. 그리고 인접한 곳에 가평군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 도시와 한 개 군에 걸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토지 이용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하나입니다. 인천광역시 하나입니다. 경기도가 하나이겠습니까? 남양주시가 하나이겠습니까? 남양주시가 하나이죠. 그 밖에 세종시라 불리는 특시, 제주도라 불리는 특별자치도, 특도입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우리 남양주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도로, 학교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지금 67만에서 인구가 100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 늘어나는 인구 30만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나 또는 이 남양주 중에 어디를 또 개발해 나갈 것인지, 또는 서울과의 교통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새로운 지하철 연장 노선을 어떤 쪽에 설치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일정한 생활권이나 어디에 얼마만큼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는데, 지금 지하철 8호선이 또는 4호선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남양주에 안 사십니까? 그리고 대학이 이 남양주 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되게 된다고 하면 제2분교라든지 또는 새로운 대학이 이 남양주시에 실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면 저 도시군 기본 계획은 부문별 계획이겠습니까? 종합 계획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양주에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하는데, 실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우리 남양주시 인구를 만약 50만으로 예상했는데 아직도 한 20만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그 50만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천천히 해 나가는 것이겠죠. 대신 인구가 실제 50만을 넘게 된다고 하면 늘어난 인구, 예상하지 못한 인구에 필요한 시설들을 또다시 확보할 목적으로 이것 계속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양주가 관할 구역 면적이 만약 100인데, 그냥 현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67만입니다. 그리고 한 5년 뒤에는 80만, 그리고 10년 후에는 100만까지 이 남양주에 거주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저 관할 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공장이나 2차, 3차 산업이 밀집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개발 용도로서 도시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 67만이 살았을 때 저 관할 구역 중에 10% 정도를 도시 지역으로 개발해 놓고 인구가 80만이 되게 된다고 하면 한 20% 정도 개발하자. 100만이 되게 된다고 하면 한 40% 정도 개발해 보자. 그런 방향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도시적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지만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땅을 새로 필요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어디에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남양주의 인구가 67만이 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개발하는 것이 다산 신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전부 완료되고 충분한 인구를 수용했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인구 늘어난다고 하면 다음 신도시 개발 사업 해야 되죠. 후보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빚을 내서라도 저 투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새로 조정되게 된다고 하면 다음 신도시 개발 후보지를 아마 도시군 기본 계획에 반영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런 기본 계획의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아마 전국의 북부민들 다 쫓아오실 것 같은데요. 기본 계획 성격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방향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그 확정된 방향에 따라 뭔가 실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기본 계획이 마련되게 된다면 저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죠. 상위 행정 계획은 하위 행정 계획의 수립의 지침,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위 행정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 종합 계획이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잡아줬다고 하면 그 방향대로 집행,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이 바로 무엇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적용되는 장소는 특광시군이죠. 저 특광시군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심지어 국가계획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 방향 잡아줬다고 하면 그 방향을 그대로 실천, 집행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러한 집행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개발, 정비, 보전이란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특광시군에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취지를 함께 보시면서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죠. 그 방향이 정해졌다고 하면 그 방향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상하 한계를 잠깐 놔주십니다. 대한민국 전 곳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상위 행정계획으로 칭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성격이 동일합니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수립한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둘 이상의 시군이 서로 합의해서 수립한 제도입니다. 두 명이 합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별 시군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 합의 사항을 무시하거나 합의를 깨버리는 것 타당하겠습니까? 부당하겠습니까? 부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때 상호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면적이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 정해지게 된다면 특광시군, 개별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면적 범위가 넓다. 그런 생각이라도 하셔서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상위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 우리 남양주가 한 10년 뒤에 인구 100만 될 것으로 생각해서 현재 개발된 면적이 전체 도시지역의 20%인데 향후 100만이 될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40%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해놨다지만 실제 100만 안 될 수 있죠. 100만 안 된다고 하면 애초 계획한 것은 집행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 영향 있다 없다? 직접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그 법적 성격이 관한 사안들을 구분하시는데 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주 멋진 계획은 제시해줬지만 청사진 제시해줬지만 실제 그 상황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구체화되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구체화시키는 토지 이용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서 두 개 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에게 영향 미치는 것을 구속력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다양한 처분이 있다고 하면 이를 행정처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행정처분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행정명령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지난 시간에 잠깐 행정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학원이 담배 피지 못하는 금연금물이라고 하면 담배 피지 말라고 여러 가지 표지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치는 담배 피지 말라 명령하는 것입니까? 권고하는 것입니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권고에 대해서는 딱히 직접 구속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고 실제 흡연하게 된다고 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법령 위반 시에 발생하는 행정처분, 행령명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처분은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한 이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조치인 반면, 행정지도의 성격은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정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면 아주 훌륭하고 얘는 유효하겠죠. 반면 저런 행정처분 중에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악법도 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저 행정청에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할지라도 일단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냥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구제 절차를 두게 되는데, 그러한 구제 절차로서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처분관청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 표현하고, 상급관청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표현하며, 행정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 쫓아가는 것을 행정소송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내년 한 12월 달쯤이면 창업하실 수 있죠. 안 하실 겁니까? 여기 남양주시는 또는 구리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 창업하시더라도 크게 부담 안 되실 겁니다. 만약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에 창업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임대료나 부대 비용을 감소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돈 벌면서 경험 쌓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늘어나는 곳에 창업하셔야 되고, 특히 인구 늘어나는 동네 있죠. 다산 신도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쪽에 창업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으시겠? 나는 아무런 계획 없으십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특정 동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특정 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 많고 매물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곳에 경기 좋을 때 함께 흘러가시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확보하실 수 있거든요. 아직 지금은 공부가 다 힘드신 상태이시죠. 다만 여기 공법은 해나가게 좀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반복해 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몇몇 개념에 관한 사안들을 명확히 하셔야만 공법이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쉽게 문제 맞춰 나갈 수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좀 힘드시더라도 행정청이 취하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발생하는 행정처분, 명령이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없는 권고, 지도가 존재합니다. 저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딱히 구속력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행정처분은 구속력 발생하죠.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얘는 유효합니다. 처분관청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 하고 처분관청이 남양주 시장이라고 하면 경기도지사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한다? 행정심판이라 합니다. 여기 행정심판은 처분관청에 상급관청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청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 쫓아간다? 법원 쫓아가는데 우리 시험 보다 보면 간혹 복수 정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시행청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 정답 인정해달라 요청하게 되는 것, 그것 이의신청이죠.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복수 정답 인정해달라고 행정심판 제기하게 되고 국무총리실에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법원 쫓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얘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저 행정심판은 처분관청에 하는 것입니까? 상급관청에 하는 것입니까? 상급관청에 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그냥 67만에서 머무르고 더 이상 인구 변화 없다고 하면 이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게 합리적이죠. 만약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이라면 빈집 관리 잘해야 되죠. 엊그제 보니 지리산의 하늘 아래 첫 동네라 해서 한 가옥이 50동 정도가 있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 건물 싹 밀어버리고 나무 새로 심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앞으로 한 5년, 10년 뒤가 된다면 반달곰이 띄워놓을 수 있는 동네로 만들겠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은 방향 잡아주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실제 일반 국민에게 영향 미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살펴놓습니다. 여기 국가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마련했는데 저 광역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국가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광역도시계획에서 뭔가 하자 결정했지만 개별 시, 군에서 다른 방향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누가 잘못한 것이죠? 광역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위 토지이용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위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위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얘는 윗사람이고 얘는 아랫사람이거든요.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아랫사람이 잘못한 거죠. 집에 가셔가지고 자제분들에게 용돈 1,000원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데 학용부 사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는다고 하면 칭찬해 주시는 것 아니죠. 그래서 저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부득이하게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르다고 하면 상위 계획의 내용을 우선하는 겁니다. 하위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상위 계획을 우선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하나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하나는 집행계획이었습니다.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때는
조금 상황 달라집니다. 여기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모두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그 내용이 서로 차이 난다고 하면 상위 계획을 우선 하면 되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과 비교할 때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되지만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도시군관리계획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랐을 때 저것 무효라는 이야기입니까? 유효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대부분 판례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제도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사안을 결정한 것으로, 저 구속력 있는 사안을 결정했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무효로 처리하게 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행정청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구속력 없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차이 난다고 하면 상위 행정계획을 우선하게 됩니다. 반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있어서 상위 계획은 기본계획이죠. 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고 결정돼야 되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행정청의 행정처분, 명령이랄지라도 일반 국민이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아무리 잘못된 것이랄지라도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효는 아닌 것으로, 한마디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쪽이거든요. 구속이 없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에 따르지만 하위 행정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 잡아주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내용과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된다면 일단은 무효는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그 의미는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격과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구속력 없는데요. 구속력 없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상 아닙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 행정처분이 일반 국민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일 수 있죠. 그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자의 구제 절차 가능하겠죠. 가끔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정차 제한되는 곳에 한 10분 정도 주차시키다 보면 과태료 내라고 하는 통지서 날라오지 않습니까? 다만 그곳이 분명 주정차 제한 지역이지만 병원에 응급 환자를 후송할 목적으로 잠깐 주차시켰다고 하면 뭔가 변명거리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 발생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구제제도 없거든요. 그래서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항상 상위 행정계획이 우선하게 됩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관리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관리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저 관리계획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 절차 밟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일단은 무효는 아닙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이론을 잘 이해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의의와 성격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봐주시는 게 지금 이 시간의 목표였고, 세 번째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수립과 승인에 관한 절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과 결정이란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계획은 수립한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기 때문에 수립, 승인에 관한 사안들을 미리 정해놓게 되고요. 그 하위 행정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앞서 상위 행정계획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제도였습니다. 얘와 똑같이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혼란이 가중될 거라 생각해서 저 수립이란 말 대신 입안이란 말을 사용하고 승인이란 말 대신 결정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토지 이용 계획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자 시도했는데, 만약 내가 그분들보다 먼저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얘를 입안이라 할 수 있고 얘를 결정이라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먼저 만들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고요. 왜 이런 표현을 그들이 구분해 사용했는지 취지에 대해서만 좀 이해하고 일단 따라가십니다. 다만 나중에 자격증 합격하시고 부동산학과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아주 출중한 실력을 쌓았을 때 내 마음대로 법 바꿀 수도 있죠. 예, 법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점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각각의 특징과 관련된 제반 사안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하실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인데, 저 광역도시계획을 생략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광역계획권을 미리 지정했다면 저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만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 없다고 하면 광역계획권은 애당초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광역도시계획을 생략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무조건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뭔가 목적이 있겠죠. 우리 남양주시와 구리에 걸쳐 새로운 도로교통망을 확보하거나 또는 지하철 노선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서로 합의해야 될 겁니다. 만약 구리시가
남양주와 연결되게 되는 도로를 만들고자 했을 때 이 A라고 하는 위치에 도로 신설하겠다고 하고 남양주시에는 다른 위치에 도로 만들겠다고 하면 연결되지 않는 도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걸쳐 도로나 또는 지하철을 새로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위치 장소에 대해 서로 합의 이루어질 필요 있죠.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둘 이상의 시군을 묶어놓는 것이 광역계획권이고 그 광역계획권이 정해지게 된다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되는 지하철 노선 위치, 도로 위치를 합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고 하면 광역계획권 아예 지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경우 있다, 없다. 광역계획권의 지목적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무조건 수립되는 것이지 절대 생략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타당성을 검토한다, 안 한다. 여기 타당 검토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뀜으로써 수립한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변경,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기본 목적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저 목적 10년, 20년 뒤에 겨우 달성할 수 있다? 신속하게 달성한다. 신속하게 달성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광역버스 등의 광역시설에 여러 가지 운송 교통 체계망을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그에 필요한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을 때 그 필요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생각 유지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다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발전 방향이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 뭐하고 살 것인가? 한 20대 때, 25세 때, 그리고 30대 때 각각 달랐지 않습니까? 애초 초등학교 때 마음먹은 대로 지금 성장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는 것도 이전에는 아예 생각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주변 여건이 충분히 공부할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의 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이라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안이죠. 이건 결혼 이후라 생각해 주십시오. 부부가 어떻게 앞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놨다고 하면 그 방향대로 함께 해나가야 되지 혼자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그냥 배우자 무시하고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안 합니다. 만약 타당성 검토하라고 하면 바로 이혼해 버리시죠. 아니, 보통 신혼은 한 6개월에서 3년까지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그 신혼생 할 때는 뭔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열심히 참 좋아하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실증내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해당되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고 하면 저 광역도시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따로 하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군 기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보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비교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죠. 그리고 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각각 정하는 취지는 이런 장기 발전 방향 없이 바로 집행해버리게 되면 난개발 현상 또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막 급하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바로 시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도 뭔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기초조사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기초조사하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나 제반 절차 거치게 된다고 하면 그때 한 2, 3억 정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한번 도시군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는데 10억에서 1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한 곳이 성주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환경영향평가 실시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드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신 그런 부지 개발과 관련되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사드와 관련된 초음파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저 환경영향평가가 기초조사와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것 그냥 공짜로 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한 15억에서 20억 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 불러다가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초음파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일일이 조사하고자 한다면 많은 비용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우리 울릉도도 군이죠. 울릉군이죠. 만약 울릉군에서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인구 얼마 안 되고 지역 자체적인 세금 수입 얼마 안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도시군에 있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생략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속력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학교, 도로 만들어지질 못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남양주 5년, 10년 뒤에 상황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것을 반드시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란 이야기 나오면 총 몇 글자입니까? 5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일정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타당성 검토하지 않지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와 군이라는 행정관할구역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도시군은 영구적이다? 비영구적이다? 그럼 쭉 가는 것 같은데요.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목적 달성하면 광역계획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산, 창원, 진주가 마산, 창원, 진해가 지금 통합 창원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창원 쪽도 관심 없습니다. 다만 그 마산, 창원, 진해를 마진창이라 해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했던 목적이 그 세 개의 도시를 한 개 도시로 통합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그 마진창이라는 것이 통합 창원시가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마진창이라고 하는 광역계획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서 목적 달성하면 계속 유지된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 도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은 일정한 행정관할구역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쭉 가는 제도로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 바뀌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실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오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살펴나가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